이혼과 불륜에 대한 실화 말씀드리고 법적 쟁점과 세상의 별별 일들 말씀드리는 은밀한 사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두 남녀가 있습니다. 선남선녀는 서로 사랑하지만 시어머니는 나이도 많고 직장도 별로고 집안도 별로야 이렇게 반대합니다. 남자는 친동생처럼 친하게 지내는 여자가 있던 모양인데요.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그 여자와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합을 보러 옵니다. 무당한테 그 여자의 사주, 이 두 사람의 사주를 주는데요. 아들이 단명한다. 하는 일마다 마가 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안 좋던 시어머니인데 이 결혼을 더욱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남녀는 꾀를 냅니다.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요. 점쟁이처럼 연기를 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궁합이 엄청나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들은 시어머니는 결혼을 찬성합니다. 물론 결국 들통이 나게 돼요. 들통나는 경위도 좀 웃긴데 아까 그 동생 있잖아요. 그 친동생 같다는 그 여자가 그렇게 용한 무당이 있어? 그렇게 찾아가 봤는데 여기 무당집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키게 되고요. 근데 남자가 되게 단호하게 선택을 해요. 나는 결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남편은 결혼한 다음부터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일에 큰 실수를 하게 되고요. 또 시어머니는 또 머리를 북향해 두고 자면 안 돼. 빨리 침대 옮기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침대를 막 옮기려고 하다가 허리를 다치게 됩니다. 이거 명백히 시어머니 잘못인데 무조건 궁합 안 좋은 아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러면서 시어머니는 또 며느리를 계속 구박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식당 나가서 일해라. 내가 운영하는 식당 나가서 일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식당 근처에 다른 큰 식당이 생깁니다. 아내는 가게 접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말을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가게가 결국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내는 사실 다 경고했어요. 아내 말을 들었으면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계속 아내 탓입니다. 아내는 마음의 상처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남편과 관계는 너무 좋아요. 남편은 참 계속 아내 편을 들어주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는 아이까지 가지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여기서 약간 선을 넘어요. 제가 볼 때 이건 좀 선 넘은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 대해서 무당에 가서 점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의 운이 최악이라는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급기야 중절 수술을 하라고까지 얘기를 하고요. 아내는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아이는 당연히 낫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납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게 되고요. 막 출산한 아내는 일에 나서게 되죠.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들면서도 이제 아내랑 남편이 둘 다 일해야 되니까 아이를 봐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시어머니가 아이를 잘 보지도 못해요. 찜질방에 애를 데려갑니다. 어쨌든 찜질방에 아이 데려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리게 될 뻔합니다. 아내는 이제 참지를 못합니다. 이혼을 하자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잘 됐네, 잘 됐어 이러면서 이혼을 하라고 같이 얘기를 하죠. 이 가운데서 남편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점 얘기입니다. 역술 얘기예요. 북송이라는 송나라에 휘종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평소에도 도교와 무속에 심취해서 나를 스스로 부를 때 도군 태상 황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큰 중국의 황제면서도 나는 오히려 도사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귀주대첩 이후에 힘이 약해진 거란 요 나라 치기 위해서 금나라 여진족의 금나라를 후원했는데요. 이 금나라 군대가 송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한 금나라 군대에 맞서서 우리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곽경이라는 도사가 다 지켜줄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도술의 힘으로 금군을 섬멸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육갑신병이라는 사람들을 7,777명을 뽑아서요. 길이를 택해서 전투를 치른다고 합니다. 7,777명이 거의 10만 명에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이 송나라 성은, 그러니까 도성은 순식간에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강의 변이라고 하는데요. 황제부터 해서 가족들까지 금나라로 다 잡혀가고 치욕스럽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금나라에게 신하가 되기로 약조하고요. 북송은 멸망하고 이 남쪽으로 쫓아가서 남송시대가 열리게 되죠. 근데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건 도술로 나라를 말아먹은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이 광해군 있어요. 조선사 최고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광해군이에요. 광해군은 임진왜란 당시에는 정말 엄청나게 민중에게 사랑받았던 사람입니다. 뭐냐면 선조는 이제 도망갔잖아요. 이제 뭐 중국으로 가네 뭐하네 하면서 북쪽으로 도망가 있던 시기에 광해군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왕처럼 백성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맞서 싸우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해서 굉장히 똑똑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질적인 왕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 귀양 갔다 오고 그래서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점쟁이나 무당을 좋아합니다. 복동이라는 무당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복동이라는 무당은 남자인데 여장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애초에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다 갖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막 정책 결정에도 도움을 주고 뇌물을 엄청나게 받고 뭐 남산에서 구슬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요, 이 광해군의 제일 문제점이 사실 궁궐이거든요. 정말 많은 궁궐을 짓고 그것 때문에 국고가 바닥이 나고 이래야 되는 사람들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져서 결국은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이게 다 풍수학자들 그리고 점쟁이들 말을 듣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요. 인조 반정이 일어나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 무당과 점쟁이들을 모두 처형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옛날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자의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좀 잘못되거나 약간 왜곡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주 근래여서 기록이 잘 남아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순종의 어머니, 아주 유명한 명성황후 민비입니다. 이 민비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 이모군란이라는 사건 이후에 이 도망치던 민비한테 점을 쳐준 진령군이라는 무녀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을 너무 신뢰했어요. 그런데 세자가 아프니까 이 진령군이 금강산 12,000봉 있잖아요. 거기에 쌀 한 섬과 돈 10냥씩을 다 올려놨대요. 모든 봉우리마다. 봉우리마다 올려놓으려면 그 인건비가 얼마나 들겠으며 옛날에 쌀이 쌉니까? 쌀만 10,000섬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낭비가 된 거죠. 이 조선 안 그래도 지금 막 망해가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면 뭐 철도를 놓을 수 있고 전신을 놓을 수 있다고 할 정도의 돈이었는데 이거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돈으로 12,000봉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 부담이 됐죠. 이걸 넘어서 자기가 관우의 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관우의 딸이다. 그래서 서울에 관우사당인 북묘를 건립하고요. 여기서 날마다 구슬했습니다. 제가 이제 역사를 보면서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이게 사실일까 싶어요.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래도 왕이면 엄청 대단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얼마나 제왕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은 사람이 점에 빠져서 점쟁이에 빠져서 나라를 말아먹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요즘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정말 상상 초월 일들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무당 말을 듣고 점쟁이 말을 듣고 뭐 청와대를 옮긴다. 그 말을 듣고 무슨 일정을 정해서 뭐 계엄을 했다. 이런 일도 정말 계속 들리고 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옛날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이게 예전에나 있는 일이지 이게 2010년대 2020년대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어떤 좀 한스러운 마음 이런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거의 역사 얘기만 합니다. 근데 역사 얘기한 이유는요, 점이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지만 역사 속 이야기들 보면 점 때문에 잘 됐다는 사례들 거의 없습니다. 이 결정적인 힘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점을 맹신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점을 믿고 우리 집안이 잘못되는 모든 걸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히려 만약에 점을 보지 않고 점을 믿지 않고 며느리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그 위기들을 더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부 이혼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혼을 안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